운동은 전반적인 피부 탄력과 안면 리프팅에 충분히 효과가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 오늘 네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는데요. 자, 오늘은 피부 노화를 막는 4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은 자기관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뭔가 만났을 때 젊고 활기찬 인상을 주는 사람을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것도 물론 좋지만 피부가 좋다거나 또는 머리숱이 많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관리에서 오는 힘이죠. 30대가 넘어가면서 거울을 보면서 뭔가 얼굴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어떤 날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뭔가 칙칙하고 탄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잔주름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이럴 때 오늘 함께 해볼 피부 노화 막는 4가지 법칙을 체크해 보면서 내가 혹시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은 없나? 혹시 빠뜨리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고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피부 노화 막는 4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우리가 아침 출근을 할 때 또는 외출을 할 때 자외선 차단을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발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르는 선크림의 양을 충분히 맞추거나 지속 시간을 따져봤을 때 뭔가 올바르게 바르는 거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크림을 바를 때 손가락 마디 2마디 정도의 양을 발라야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정도 양을 얼굴에 바르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 정도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다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유분이 너무 많아서 피부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 로션이나 선 세럼 그리고 좀 더 묽은 제형의 선크림을 좀 섞어서 이렇게 흡수가 잘 되게 해서 발라주거나 아니면 한번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광대나 콧등 같이 조금 자외선에 더 노출되는 부분은 한 번 더 덧발라서 마무리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바르는 선크림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조금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한다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에 자외선 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이 되겠죠? 밖에 외출을 할 경우에는 선크림은 좀 충분한 양을 바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물리적으로 모자를 쓴다거나 뭐 선글라스 또는 뭐 양산같이 그렇게 자외선을 조금 보충해서 차단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째 피부 노화 막는 법칙은 바로 운동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보는 40, 50대 동안 연예인들 있죠? 송혜교 씨나 이시영 씨나 한예슬, 최정한, 김희선 이런 분들 정말 동안이죠? 에이, 연예인이니까 뭐 좋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시술도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시술을 많이 받고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꼭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아니에요. 저도 한 번씩 시술을 받지만 내 돈 들여서 시간 내서 병원까지 큰맘 먹고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관리를 하게 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동안 피부 연예인들이 얼굴 시술 부분과 피부만 신경 쓸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2가지가 바로 피부 관리와 운동입니다. 연예인들은 PT도 받고 뭔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도 한두 개 정도 운동을 골라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도 벌써 수년 전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제가 배울 수 있는 거를 잘 골라서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웨이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피닝, 수영,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Journal of Aging Research라는 논문 연구의 발표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참가자들과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참가자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참가자들이 피부 두께, 탄력, 수분 함유량에서 훨씬 더 월등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 노화 지표가 현저히 낮고 피부 탄력이 좋다는 것을 입증했대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 개선, 콜라겐 생성 촉진, 그다음 항산화 효과,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 등 여러 가지 피부 노화를 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피부 탄력과 안면 리프팅에 충분히 효과가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어때요? 오늘부터 잊고 있었던 운동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요, 비타민C와 레티놀 바르기입니다. 안티에이징에는 좋은 화장품들이 너무 많지만 특히 나는 스킨케어에 관심이 좀 많아요 하신다면, 특히 30대 이후부터는 이 두 가지 성분은 꼭 발라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성분은 자칫 잘못하면 피부에 부담을 주거나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는 하지만 슬로우 에이징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성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입문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써 나가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40대가 넘어서 이 두 가지 성분을 계속 쓰기 시작했는데요. 30대부터 일찍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비타민C 앰플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 영상으로도 만들었죠. 확인하지 못하신 분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피부 산화 요소들로부터 내 피부를 가장 잘 방어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C죠. 레티놀은 크림과 앰플 중에서 함량이 가장 낮은 것부터 사용하신다면 피부에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오페 크림을 잘 사용했는데요. 0.1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잘 썼어요. 다 썼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욕심을 내서 0.3을 발랐는데 얼굴이 너무 따갑고 뒤집어져서 엄청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레티놀을 접하기가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럼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레티놀은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피부 노화 막는 법칙은 바로 내 식단 주시하기입니다. 우리가 늘 다이어트를 하고 매번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 먹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식단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피부와 내 몸에 나타나는 반응은 확연히 달라지겠죠. 자, 그렇게 내가 이 내용을 조금 주시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뭔가 몸에 좋지 않은 식단을 즐겼다면 다음날 내가 디톡스가 필요하겠구나, 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케어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먹고 난 저녁에 뭐 효소를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너뷰티를 챙겨서 조금 디톡스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해독 주스를 해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지만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해독 주스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쭉 마셔주면서 좀 해독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단식을 하셔서 해독을 하시던데 저는 단식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효소라든지 해독 주스라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았고요.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은 좀 줄여요. 밥 양은 줄이고 단백질이나 뭐 야채 위주로 이렇게 조금 더 내가 많이 골라서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피부 노화를 막는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영상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영상대로 자기 관리 잘 해서 꼭 활기찬 젊음 놓치지 말아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